S&P 500으로 매달 300만원씩 배당 받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요? 남들이 S&P 500이 안정적이고 좋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으고 있지만 정작 S&P 500을 얼마나 모아야 배당이 많이 나오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S&P 500으로 월에 300만원씩 따박따박 배당을 받으려면 세금이랑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일반적인 S&P 500 기준으로는 최소한 47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월 300만원을 받으려고 47억을 모으는 게 맞나 싶지만 일반 S&P 500의 연 배당이 1%대밖에 안 돼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같은 S&P 500에 투자하더라도 어떤 ETF인지에 따라서 연 배당이 1%인 게 있고 4%인 게 있고 어떤 건 15%가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15% 배당이 나오는 S&P 500으로 월 3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필요한 원금이 44억 원이나 줄게 됩니다. 원래 S&P 500은요 배당을 많이 받는 것보단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산을 불리려고 투자하는 거지만 만약 S&P 500에 투자하면서도 따박따박 배당이 나오는 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당이 많이 나오는 S&P 500들은 어떤 상품들이 있고 월 3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모아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 300만원 배당이면 1년에 3,600만원이 필요하잖아요. S&P 500의 대표적인 미국 ETF들을 보면요 배당 수익률이 약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당률이 1%면 36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해전으로 1년에 3,600만원이 나오는 건데 하지만 배당을 받을 때는 단순하게 연 배당만 보고 필요한 원금을 계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나가는 세금까지 계산해서 세후 원금을 계산해 봐야 되죠. 우선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의 배당금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15.4%가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세후 3,6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전으로 약 4,255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1% 배당률이면 필요한 원금이 약 42억 5천만원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은퇴해서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지역 가입자가 됐다면요. 세금이 여기서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받는 금융소득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까지 포함해서 소득에 붙는 부담을 단순 환산하면 약 8.13% 수준이고요. 지역 가입자의 이자 배당 소득은 연 1천만원 이하라면 소득 월액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1,000만원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전체가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은퇴자 기준으로 일단 떼고 계산해 볼게요. 우선 배당세 15.4%에다가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약 8.13% 이거를 단순 적용하면 세후 연 3,6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전으로는 약 4,708만원이 필요하니까 배당률이 1%면 세후로 필요한 원금은요 47억 80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평범한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47억 800만원을 모은다는 건 99% 확률로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S&P 500에 돈을 넣어놓고 매달 300만원씩 배당을 받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S&P 500인데도 배당률이 더 많이 나오는 ETF에 투자하면 필요한 원금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배당률이 4%로 올라가면 필요한 원금은요 약 11억 8천만원, 10%가 되면 약 4억 7천만원, 그리고 15%면 약 3억 1천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47억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지만 4억 7천에서 3억 1천만원 정도는 평생 살면서 모아볼 만한 돈이죠. 배당률이 올라갈수록 필요한 원금이 진짜 무섭게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고배당 상품을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47억은 사실상 엄두도 안 나는데 3억 정도라면 현실적인 목표처럼 느껴지니까요. 실제로 지금 국내에서도 S&P 500에 투자하면서 연 10%가 넘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커버드콜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은 연 10%에 가까운 배당이 나옵니다. 이걸로 월 300만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금이 대략 4억 7천만원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높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국내 상장 S&P 500도 있는데요. 연 배당이 15% 가까이 나오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원금은요 약 3억 1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 정도까지 내려가죠. 어떻게 S&P 500에 투자하는 ETF인데 이렇게 배당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의 특징 때문입니다.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S&P 500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지수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죠. 이 권리를 콜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이폰이 현재 100만원인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한 달 뒤에 그 아이폰을 105만원에
3만원에 저한테 팔아준다면 대신 지금 당장 3만원을 준다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저는 3만원을 받고 그 약속을 팔고 당장 챙긴 3만원 이익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에요. 근데 만약 한 달 뒤에 아이폰 값이 103만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105만원에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 약속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폰도 그대로 갖고 있고 3만원도 공짜로 챙긴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폰이 120만원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대로 105만원에 팔아야 됩니다. 120만원짜리를 105만원에 넘기는 거죠. 3만원을 받았으니까 총 108만원어치는 챙긴 셈이지만 12만원은 포기한 겁니다. 이게 커버드콜의 원리예요. 가격이 크게 안 오르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공짜 수익이 되고요. 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 가격의 상승분을 남에게 무조건 넘겨줘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고배당 커버드콜 ETF는 이거를 S&P 500으로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그렇게 매일 받은 프리미엄을 모아서 매달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분배금인 거죠. 그래서 매달 배당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당장 10%, 15% 배당이 나온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당장 매달 현금 흐름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S&P 500에 투자하면서 매달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S&P 500으로 자산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커버드콜 ETF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반대로 S&P 500에도 투자하면서 현금 흐름도 반드시 필요하다면 고민해 볼 만한 ETF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커버드콜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주가 상승 가능성의 일부를 현금으로 미리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하고 월급이 끊긴 사람이거나 수입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참고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S&P 500 커버드콜은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거 말고도 해외에 상장된 ETF도 있는데 대표적인 건 제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연 배당이 8% 가까이 나와서 이걸로 월 3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세후로 필요한 원금은 약 5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SPYI는 연 배당이 11% 정도가 되는데 이걸로 월 3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약 3억 9천에서 4억 정도가 필요하죠. SPYI는 단순히 배당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3년간 토탈 리턴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요, 제피는 32% 정도고 SPYI가 25% 정도 높았습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도 무조건 SPYI가 높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제피와 SPYI는 같은 커버드콜인데도 구조가 많이 달라요. 제피는요, S&P 500 지수를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낮은 우량주를 직접 골라 담고요, 자산의 10%에서 20%를 ELN이라는 파생상품에 투자해서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반 지수보다 변동성이 조금 더 낮고 하락장에서 조금 더 잘 버티는 대신에 상승장에서는 지수를 더 못 따라간다는 단점이 있죠. SPYI는 반대로요, S&P 500 지수를 직접 추종하면서 지수 옵션을 직접 매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이 더 많이 나오고 지수 움직임도 더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쉽게 말해서 제피는 방어형, SPYI는 현금 흐름 극대화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말고도 S&P 500 중에서도 고배당 위주 기업들 80개를 동일 가정으로 담아놓은 SPYD라는 ETF도 있는데요. 이건 커버드콜이 아닌데도 연 4% 정도 배당이 나옵니다. 일반 S&P 500보다 4배가 넘게 배당이 나오는 거죠. 이걸로 월 3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필요한 원금은요, 약 11억 2천만 원인데 커버드콜처럼 옵션을 파는 것도 아니니까 상승분을 포기하거나 원금이 녹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배당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SPYD와 일반 S&P 500을 장기로 비교를 해보면요, 연평균 수익률이 9%대 14.4%인데 아무래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아니라 부동산 리츠, 유틸리티, 에너지, 금융 관련 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보통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번 돈을 재투자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PYD 같은 ETF도 자산을 빨리 불리는 게 중요한 사람보단 S&P 500보다 덜 상승하더라도 괜찮고 커버드콜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ETF를 찾는 분들에게 맞는 ETF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국내 상장 S&P 500은 어떨까요?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0.94% 정도의 배당이 나오는데 이걸로 월 3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필요한 원금은요, 약 50억 6천만 원이고 코덱스 미국 S&P 500은 1.95%의 배당이 나오는데 코덱스 미국 S&P 500으로 월 300만원 배당을 받으려면 필요한 원금은요, 약 24억 1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같은 S&P 500이라도 어떤 상품을 고르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원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ETF를 잘 고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지도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일반 계좌에서는요 모든 배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5.4%가 원천 징수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IASA 계좌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은요 손익통산을 한 뒤에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9.9%로 분리과세가 되고 있죠. 그리고 IASA 계좌가 가장 좋은 점은요 9.9%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랑 건강보험료 계산에 합산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만약에 매달 배당을 꺼내서 쓰지 않아도 된다면요 일반 계좌보다는 IASA 계좌에서 굴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세제 개편안 때문에 무기한 과세 이연을 하면서 복리투자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IASA 계좌 개편안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이거는 잘 지켜봐야 됩니다. 만약 이번 개편안대로 시행이 된다면요 최대 5년마다 재개설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SM500은 1순위 계좌가 연금 계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만약에 만 55세까지 돈이 묶여도 괜찮다면 연금저축 계좌랑 IRP 계좌 합산해서 최대 900만원 납입분까지는 세액 공제가 되는데 최대 148만 5천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6.5% 세액 공제 환급을 받는데, 이걸 만약 재투자까지 한다면 복리로 엄청나게 빠르게 자산이 불어날 수가 있겠죠. 이건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확정적으로 받는 돈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요 웬만하면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IASA 계좌는 계좌 유지기간 제한이 생겼지만 연금저축 계좌는요 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죠. 연금저축은 5년, 10년, 20년 상관없이 만 55세까지 계속 굴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계좌의 세 번째 장점은 과세 이연의 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IASA 계좌는요 만기 때 9.9% 분리과세인데 연금저축은 나중에 인출할 때 3.3%에서 5.5% 세금만 내면 끝이니까요. 세율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 SM500을 투자를 할 계획이라면요 일반 계좌가 아니라 IASA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굴리면 되는 건데, IASA 계좌는 이번에 너프를 먹게 됐으니까 55세까지 굴릴 계획이신 분들은요 무조건 1순위 계좌로 연금 저축 계좌에서 굴리시고, 어차피 아무리 오래 굴려도 5년까지만 할 계획이었다면 IASA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되겠죠. 혹시라도 만약에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계좌 유지기간 5년 제한이 다시 사라지게 된다면요 IASA 계좌도 충분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좌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요 국내 상장 SM500보단 해외 상장 SM500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요 250만원 매매 차이까지는 비과세인데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1순위로 연금 계좌 납입 한도를 다 채우고요, 2순위 IASA 계좌 한도를 다 채우고, 그리고 3순위 남는 돈을 일반 계좌에서 해외 상장 SM500을 투자하는데 매년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볼 정도로만 해외 상장 SM500에 투자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국내 상장 SM500을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되는데, 솔직히 이렇게 다 하려면 매년 최소 4천만원씩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어쨌든 월 300만원 배당을 목표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것 같아요. 아직 30대, 40대고 계속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당장 배당 300만원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럼 지금부터 무리하게 10%, 15% 배당을 쫓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일단 자산 자체를 충분히 키운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만큼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반대로 50대 후반이나 60대고 이제 은퇴가 가까워졌고 월급이 곧 끊기는데 생활비는 계속 필요하다면 그러면 언제까지 자산 성장만 기다릴 순 없겠죠. 그때는 자산 일부에서 5%, 7%, 10%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대신 배당률을 높일수록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상승폭이 그만큼 제한이 되거나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요 내 원금을 깎아서 받는 배당일 수 있다는 것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자산이 충분히 많다면 굳이 15%씩 받으려고 리스크를 질 필요가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12억이 있는데 4% 정도의 현금 흐름으로 월 300만원 목표가 거의 해결이 된다면 굳이 15%짜리 상품에 전부 넣을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S&P 500으로 현실적으로 매달 300만원씩 따박따박 배당을 받으려면 필요한 돈은 평범한 S&P 500 기준으로는 최소 47억이 필요하고요. 4% 배당으로는 11억 8천, 10% 배당으로는 4억 7천, 15% 배당이면 3억 1천만원의 원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15%의 현금 흐름이 아무 대가 없이 나오는 상품은 전혀 없다는 거죠. 내가 가진 전 재산이 3억인데 3억 원 전부를 15% 배당이 나오는 거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내 자산 중에 일부만 고배당이 나오는 커버드콜에 분산하고, 그리고 메인 자산은 우상향하는 자산에 있는 게 건강한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싶어요. S&P 500 ETF 배당에 대해서는요 최근에
하단에 정리해놓은 글이 하나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